자, 그럼 오늘은 4의 2단원 주장하는 글쓰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주장하는 글을 읽어봤죠? 자, 이번에는 쓰기예요. 자, 그러면 자, 주장하는 글. 자, 우리 주장하는 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지? 바로 자신의 의견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글이라고 했죠? 그래서 자신의 주장을 자기 의견이라고 했고, 이 의견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뭘 들어야 돼? 객관적인 근거를 들어서 독자를 논리적으로 설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주장과 근거, 논증에 대해서도 알아봤었죠? 자, 그럼 근거는 어때야 돼? 근거는 객관적이어야 하고, 자, 그리고 어때야 되게? 믿을 수 있어야 돼.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해요. 분명하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요. 또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공정해야 하고, 그리고 주장과 이렇게 논리적인 타당성도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논리적 타당성이나 이치에 맞는 합리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해요. 자, 그래서 우리 학습 목표 먼저 보시면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 있다. 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통일시대 국어거든. 그래서 통일시대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겁니다. 주장하는 글을 쓰면서 통일시대 국어에 관한 내용도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우리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자, 들어가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내세우려면 주장하는 내용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한다. 우리 그래서 주장하는 내용에 맞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야 해요. 이 단원에서는 미르가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방안에 관해 주장하는 글을 쓰는 과정을 살펴보며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을 이해하고, 자, 우리 여기서는요,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의 이해가 1번, 두 번째는 통일시대 국어에 관심을 갖는 태도,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미르가 고민을 하고 있죠? 선생님이 주장하는 글을 써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호에게 물어봐야지 라고 했죠? 자, 미르 학생 반가워요. 인공지능 글쓰기 로봇 지호예요. 자, 주장하는 글을 쓰려면 무엇부터 해야 해? 일단 주장하려는 내용을 정해야 해요. 평소에 친구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은 없었나요?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지금 제일 처음에 뭐 한다고? 주장하려는 내용을 정한다. 첫 번째, 주장하려는 내용을 정해야 해요. 자, 이게 첫 번째 단계죠. 자, 그럼 일단 다음 내용을 보고 미르가 쓸 글의 주제와 예상 독자를 정리해 봅시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첫 번째 단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뭐 하는 단계? 바로 계획하기 단계예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요, 자, 계획하기에서 뭐 했어? 바로 주제와 예상 독자와 같은 것들을 미리 정합니다. 주제가 뭐야? 우리 얘가 주장하려는 내용을 정하라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 주제가 바로 주장하려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볼까요? 박종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추장. 저희가 북측 선수들과 단일팀을 구성하며 겪은 어려움 중 가장 큰 것은 언어에 대한 문제였어요. 운동 중에 저희가 사용하는 말을 북측 선수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북측 선수들이 말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하지 못해 서로 맞춰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웠습니다. 라는 뉴스의 내용을 보고 남과 북이 같은 말을 쓴다고 생각했었는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민족임에도 언어 차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에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자, 그러니까
자, 주장을 담은 글을 써서 우리 반 친구들에게, 자, 독자는 우리 반 친구들이 되겠죠? 내 생각을 전달해야겠어. 자, 그래서 지금 먼저 계획하기 단계. 자, 계획하기 단계에서는 말하고 싶었던 것을 정한다. 자, 주제를 뭘로 정했지? 바로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 여기가 주제가 되겠고요. 자, 바로 우리 반 친구들, 여기가 예상 독자가 되겠죠. 우리 계획하기 단계에서 예상 독자를 먼저 생각하는 이유는 뭘 때문일까? 바로 이렇게 주제나 목적, 예상 독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예상 독자의 흥미나 관심사, 지적 수준 같은 것들을 고려해야 돼요. 흥미, 관심사, 지적 수준에 맞도록 해야지 적절한 설득하는 글을 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예상 독자까지 정리가 됐고, 자, 그러면 글의 주제를 정한 후에는 무엇을 해야 해?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해요. 이게 두 번째죠.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찾아야 해요. 자료를 활용하면 다양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어요. 자료를 찾을 때에는 정보가 있는 곳에 직접 갈 수도 있고 매체를 이용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무슨 단계? 바로 내용을 수집하는, 내용 생성하기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은 미르가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수집한 자료들이다. 각 자료의 주제를 파악하고 미르의 자료 수집 방법을 정리해보자. 자, 그래서 지금 인쇄 매체, 영상 매체, 디지털 매체를 사용해서 자료를 수집해 볼 겁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주제와 관련이 있는 자료들을 골라내고 그리고 부족한 자료가 없는지를 따져봐서 부족한 게 있다면 더 수집을 해줘야 돼요. 자, 첫 번째 경향신문. 자, 얘는 뭐니? 인쇄 매체죠. 바로 신문의 기사를 근거로 찾았어요. 밥, 곽은 도시락, 꽝포는 거짓말, 북한어 번역 앱 나와 라는 표제가 나와 있고 탈북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돕기 위해 북한어를 남한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번역해주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 이 앱은 일종의 전자사전으로 고교 국어 교과서 3종에서 추출한 단어와 생활어 등 약 3,600개 단어의 변환 서비스를 제공한다. 앱에다 바코드를 찍듯이 단어를 비추면 해당 단어에 맞는 북한 단어와 뜻풀이가 나온다. 지난해 탈북 후 고등학교에 진학한 김은철 군은 교과서, 뉴스, 표지판 등에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 답답했는데 이 앱이 이를 해소해 주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남북한 언어 차이가 생활 언어는 30-40%, 전문 용어는 60% 이상인 것으로 본다. 발개도리, 개구쟁이, 가마치, 누룽지, 삭발이 서비스, 닭, 유찜, 치킨 등 남한과 북한에서 쓰는 말이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다. 국립국어원이 2012년 펴낸 탈북 주민 한국어 사용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 주민은 남한에서 쓰는 단어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탈북 청소년의 언어 장벽 문제는 그들의 원활한 정착과 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다. 자, 우리 신문기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앞부분이 전문, 리드라고 합니다. 중요한 내용은 제일 앞에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니? 바로 탈북 학생들의 언어 생활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이 나왔다라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그래서 이 자료의 주제는 앱이 개발되었다라는 것이 주제가 되겠죠. 자, 우리 지금 매체는 인쇄 매체, 신문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영상 매체입니다. 2011년 열린 국제친선 탁구대회 모습입니다. 남북 탁구 단일팀은 남자 복식에서 우승, 여자 복식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한겨레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스포츠 단일팀 구성에서 보듯 민간 교류는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통합의 힘을 발휘합니다. 개성공단에서는 70년 분단의 세월 동안 많이 달라진 남북의 언어가 자연스럽게 하나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남북이 주로 써왔던 외래어를 북측 노동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고유어로 순화한 것이 그 예입니다. 한 예입니다. 또한 결의말 큰사전 편찬 작업이 5년 만에 재개되는 등 남북 민간 교류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 이제 주제죠. 다양한 분야에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면 언어의 통합을 비롯한 남북 통합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가 바로 주제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주제. 자 이번에는 디지털 매체 누리집을 한번 볼게요.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은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해외 동포사회의 언어를 통합하는 방대한 사업으로 그 소요 기간이 길며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또한 민족어 동질성 회복과 언어 통일 준비라는 국가적 민족적 차원의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2006년 1월에 결의말 큰사전 편찬 사업을 전담하는 기구로 결의말 큰사전 남북 공동편찬 사업회가 출범하였으며 2007년 4월에는 특별법이 제정되어 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하게 되었습니다. 말과 글은 인간 문화의 생명입니다. 인류는 언어를 통해 문화를 창조하고 발전해왔으며 언어를 통해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나 분단 때문에 우리말은 많이 훼손되고 또 이질화되었습니다. 결의의 말 하나하나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뼈와 살입니다. 따라서 우리말을 회복하고 또 발전시켜야 우리 민족의 문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남과 북이 함께 결의말 큰사전을 만드는 일은 단순한 어휘의 통합과 집대성을 넘어 민족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진정한 통일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자, 결국 하고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제가 되겠죠? 여기 부분 여기가 주제입니다. 자, 그럼 미르는 어떻게 자료를 수집했지? 아까 신문은 인쇄매체죠. 자, 그리고 텔레비전 뉴스. 영상 매체죠. 자, 그리고 뭘 봤어요? 바로 인터넷 누리집을 바탕으로. 어이구야. 누리집을 바탕으로. 자, 누리집의 뭐? 바로 인터넷 매체죠. 자, 이렇게 다양한 매체들에서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가 뭐예요? 내용 생성하기다 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러면 내용 생성까지 끝났죠? 세 번째 단계. 이제 자료를 활용해서 글을 써볼까? 잠깐! 글을 쓰기 전에 개요를 써야 해요. 자, 세 번째는 뭐다? 개요를 작성해요. 개요는 여러 가지 생각을 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직하고 배열하는 과정이랍니다. 개요를 쓰면 개요의 장점, 전체적인 흐름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죠. 장점. 자, 그러면 우리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바로 개요를 쓰는 내용 조직하기.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쓰기 위해 작성한 개요예요. 자, 제목은 통일시대의 남과 북, 하나 되는 언어. 자, 서론은 우리 주장하는 글은 서론에서 문제 제기가 나오고 본론에서는 주장과 근거가 제시되고 결론에서는 주장을 한 번 더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게 되죠. 자, 문제 제기합니다. 분단 이후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많은 차이가 생겨 소통이 어려워졌다. 자, 첫 번째 주장.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근거로 국어사전은 그 나라 언어의 표준이다.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 편찬 작업을 통해서 민족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민족문화 공동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자, 그리고 뭐 할 수 있다? 진정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다.
자, 주장과 근거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가볼까? 자, 아래 근거 먼저 보시면 스포츠 단일팀과 같은 민간교류는 정치적 대립을 뛰어넘는 통합의 힘을 발휘한다. 민간교류. 민간 차원에서, 자, 민간 차원. 폭넓게 교류하면 언어의 통합을 비롯한 남북의 통합도 앞당겨질 수 있다. 자, 그럼 뭐예요? 민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는 게 주장이 되겠죠? 남북 간 민간 교류가 활발해져야 한다. 자, 세 번째 주장 가볼까? 기술을 이용해 남북한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자, 기술 이용. 자, 그럼 기술과 관계된 거. 자, 다양한 기술이 있다면 언어 차이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아까 근거. 신문기사에서 뭐 있었죠? 앱 있었죠? 앱. 바로 북한 언어를 남한의 언어로 번역해주는 앱. 바로 북한 언어를 아니 사실 남한 언어를 북한 언어로 번역해주지. 자, 그래서 이 북한 학생한테 도움을 줬죠. 자, 북한 언어 번역 앱이 있어서 그래서 뭐 했다? 자, 탈북 학생이 도움을 주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하자? 통일시대에 국어에 관심을 가지고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 개요 작성이 끝났어. 자, 개요 작성이 끝나면 이제 이 개요를 보면서 뭐 할 거야? 글을 써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볼까? 이제 개요를 바탕으로 글을 써보세요. 자, 우리 글 쓰는 게 뭐게? 바로 초고를 작성하는 겁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초고 작성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제 네 번째 겁니다. 초고를 작성하는데, 자, 중요한 건 얘가 뭐니? 자, 쓰기 어려우면 도와준대. 자, 서론을 어떻게 써야 돼? 서론은 글의 전체적인 인상을 좌우하는 부분이에요. 무엇에 대해 쓰려고 하는지, 왜 쓰려고 하는지를 제시하고 독자가 글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독자의 주의를 끌어야 한답니다. 자, 그러니까 뭐 할 거다? 뭐에 대해 쓸 건다. 또 왜 쓴다 라는 걸 제시하고 나서 독자의 주의를 끌어야 한다. 자, 그래서 우리 앞부분에서 용어를 정의해 준다든지 혹은 주제와 관련된 속담이나 격언을 이용해서 주의를 끌어준다든지 경험을 말해준다든지 사회현상을 설명한다든지 자, 그래서 문제 제기하는 방법을 쓸 수 있고요. 본론으로 가면 글의 중심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떻게 해라?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논리적으로 펼쳐야 한다. 자, 그래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결 방안을 밝히거나 타당한 근거들을 들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면 글을 마무리하는 부분이에요. 자, 글 전체가 완성된 느낌이어야 되고요. 또 글이 독자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도록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하거나 본론을 요약하고 전망이나 과제를 덧붙여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고를 다 썼다면 어색한 부분들을 다시 고쳐쓰기 단계로 넘어가 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 초고쓰기가 끝났다면 우리 초고쓰기 썼죠, 내가? 자, 그럼 다음은 미르가 완성한 주장하는 글이다. 다음 글을 읽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자, 그럼 우리 뭐 할 거야? 평가하고 고쳐쓰기 할 거야. 고쳐쓰기.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고쳐 써야 됩니다. 다시 읽어보면서. 자, 통일시대의 남과 북, 하나 되는 언어. 자, 그래서 우리 평가하고 고쳐 쓸 거예요. 자, 얼마 전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 관한 뉴스를 보았다. 선수들은 같은 말을 쓰는 같은 민족이지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분단 이후 다른 길을 걸어왔고 그 결과 남한과 북한의 언어에는 큰 차이가 생겼다. 국립국어원이 2012년에 펴낸 탈북주민 한국어 사용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주민은 남한에서 쓰는 단어의 절반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문제 상황이죠. 이러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이 앞부분이 뭡니까? 여기가 서론 부분이죠. 자, 문제 상황을 제시하면서 자, 질문을 던져서 자, 우리 관심을 끌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서론. 자, 먼저 남북한 공통 국어사전의 편찬 작업을 이어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죠? 자, 그래서 근거는 뭐였어? 현재 남한과 북한에는 각각 다른 국어사전이 존재한다. 국어사전은 그 나라 언어의 표준이다. 근거? 통일 후에도 국어사전이 2개라면 불편한 점이 많을 것이다. 현재 남북학자들이 모여 결의말 큰사전을 편찬하고 있다. 이러한 편찬 작업은 남북의 어휘를 통합하고 집대성하여 민족 문화를 지키고 민족 문화 공동체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바로 결의말 큰사전 편찬은 넓힐 수 있을 것이다. 여기가 근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남북 간의 민간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 주장 나왔고, 언어는 문화의 일부다.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교류가 필요하다. 민간 차원의 문화 교류를 이어간다면 더 쉽게 서로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고 남북한 통합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남북 단일팀과 같이 스포츠 분야에서 민간 교류가 이루어진다면, 자, 예를 들어서 근거로 제시하고 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며 그 분야에 쓰는 언어를 교류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근거고요. 특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 축구므로 남북 축구 단일팀을 만들어야 한다. 자, 우리 이거 제대로 썼어, 안 썼어? 자, 우리 이렇게 주관적인 생각, 자기 주관적인 것을 근거로 들고 있죠. 바로 여기 꼬불꼬불한 부분.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돼? 고쳐 쓰거나 삭제합니다. 거나 삭제한다. 왜? 근거가 뭐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 종목이라는 근거. 바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선호를 주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워야 됩니다. 우리 이따가 정리 다시 할게요. 또 세 번째로 기술을 이용해 남북한의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여기가 주장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회사는 남한의 어휘를 북한의 어휘로 바꿔주는 앱을 개발하여 탈북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한다. 자, 여기가 근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개발해 나간다면 남북한 언어 차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우리 여기까지가 뭐예요? 여기가 본론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본론. 본론은 뭐 나왔죠? 주장과 근거. 분단이라는 역사적 상황으로 남북한의 언어 생활에 많은 차이가 생겼다. 하지만 남북한에 쓰는 언어는 하나의 민족어로서 동질성이 더 크다. 결의말 큰사전 편찬을 이어가고 민간 교류를 확대하며 소통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기술을 개발한다면, 자, 여태까지 했던 내용을 요약하고 강조하죠. 남북 간의 언어 차이를 줄여갈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서로의 언어에 관심을 기울이고 언어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다가오는 통일시대에 진정한 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라고 해서 결론 요약하면서 주장을 강조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평가하고 우리 고쳐쓰기 해보라고 그랬죠? 주장이 명료하게 드러나는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보편적이고 타당한지, 서론, 본론, 결론으로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평가해 줄 수 있고요. 자, 밑줄친 문장 왜 잘못됐다고? 글쓴이의 개인적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 그러면 이건 객관적이지 않고 타당성도 없죠. 라는 사실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남북한 언어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더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주장하는 글을 쓰는 방법. 주장하는 글은 어떤 문제에 대해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타당한 근거를 들어 논리적으로 서술한 글이다. 주장하는 글이 무엇인지. 주장하는 글을 잘 쓰기 위해서는 글로 쓸 문제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정리하여 이를 명료하게 표현해야 한다. 그런 다음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타당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주장과 근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여 설득력을 높여야 한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다? 자, 명료하게 표현해야 되고, 자, 다양한 자료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되고, 자, 주장과 근거를 짜임새 있게 구성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럼 통일시대 국어생활에 대비하는 태도는 어떤 게 있을까? 자, 언어는 의사소통 수단이자 공동체 사회를 건설하는 수단이다. 남한과 북한의 언어는 동질성을 갖고 있지만 분단 이후 많은 부분이 달라졌다. 따라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남북한 언어의 이질성을 극복하는 일은 꼭 필요하다. 우리는 남북한 언어에 관심을 가지고 언어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자, 그래서 뭐 하자? 우리가 중요한 건 동질성도 있지만 많이 달라졌으니까 남북한 언어에 관심 가지고 노력하자 라는 것이 이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제를 정하고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글을 써보라고 했는데, 자, 그럼 우리 아까 직접 쓸 때 첫 번째 방법 어떻게 한다? 일단은 계획하기. 자, 우리 주제부터 정해야 돼 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계획하기. 자, 계획하기 단계에선 뭐예요? 주제와 목적. 근데 우리 일단 주장하는 글이라고 해서 목적은 정해졌지? 예상 독자를 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신의 관심과 흥미에 따라 주장하는 글의 주제를 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 주제를 정하고 나면 그 주제에 맞는 것을 자료를 수집해요. 자, 자료 수집 뭐라고? 내용 생성하기. 뭐 내용 생성하기, 내용 마련하기 다 똑같아요. 자, 다양한 매체 자료에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있고요. 자, 자료를 수집했다면 우리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주장을 뒷받침하기에 적절한지,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인지를 판단해서 자, 그런 것을 근거로 골라야 됩니다. 자, 넘어갈까? 자, 자료를 수집하고 적절한 자료를 선정했다면 글에 어떤 내용을 담을지 생각하며 개요를 작성해 보세요. 자, 개요를 작성할 때는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가 뭔데? 서론, 본론, 결론의 구성 단계를 떠올리셔야 되죠? 우리 이게 뭡니까? 세 번째가 내용 조직하기. 자, 그래서 서론에서는 무엇에 대해서 왜 쓰려고 하는지 제시하고요. 자, 독자의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다고 했어. 문제 제기. 자, 본론에서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주장을 펼칠 거고요. 결론에서는 여태까지 했던 것 요약하고 앞으로의 과제나 전망을 제시하면서 마무리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개요를 바탕으로 주장하는 글을 써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네 번째는 초고 쓰기. 자, 주장하는 글을 쓸 때는 타당한 근거를 들어 설득력 있게 써야 해요. 소단원 1에서 배운 논증 방법을 활용하면 우리 논증 방법 뭐 있었죠? 자, 바로 일반적인 원칙 안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결론에 도달하는 연역 논증이 있었고요. 연역 논증은 일종의 3단 논법이 제일 유명하다라고 했어. 대전제, 소전제, 결론. 자, 또 귀납 논증이 있었고요. 또 귀납은 뭐였지? 구체적인 것들을 모아서 일반 원칙으로 만들어내는 거였죠. 또 귀납 안에는 뭐도 들어있었지? 유추도 들어있었는데요. 유추는 유사성에 의한 논증 방식. 자, 귀납 속에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초고를 써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쓰고 나면 뭐 한다고? 평가 기준을 바탕으로 점검하고 고쳐 써라.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뭐예요? 평가하고 고쳐 쓰기 하면 주장하는 글을 다 쓴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어 실력 겨루기 한번 볼까? 자, 손가락 총질, 손가락으로 총을 쏘듯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자, 손기척, 손으로 기척을 냈어요. 노크. 손목걸이. 자, 손목걸이는 뭘까? 목에 안 걸고 손목에 걸었으니까 팔찌.
자, 그러면 볼까요? 머리 물감. 당연히 머리에 물을 들이는 거니까 염색약일 거고. 물고기 떡. 물고기, 떡, 무. 우리 그래서 영어로 fish cake라고 하죠. 기름 사탕. 자, 이거는 캐러멜. 문지기. 자, 우리 축구에서요. 골 키퍼. 창 가림막. 창을 가리는 커튼. 오목샘. 자, 볼에 오목하게 샘이 파입니다. 보조개. 자, 그래서 우리 봤더니 남북한 언어가 좀 다르죠. 물론 본질적으로는 같아. 근데 좀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점 멀어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통일시대를 대비해서 우리 고쳐봐야 되겠어요. 자, 어휘력 볼까? 자, 우리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든다 라고 하면서 우리 지금 이 표시를 쭉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네요. 그럼 한번 해볼까? 자, 헐거나 깨뜨려 못쓰게 만들었다. 훼손하다. 자, 손으로 어떤 것을 열거나 들거나 붙잡을 수 있는 거 손잡이. 자, 서로 다른 성질이나 특성. 자, 특성이니까 이질성. 자, 사람이나 동식물 따위가 자라서 점점 커져요. 자, 성장한다. 자, 그럼 지금 별이니까 별은 별 성이었죠? 자, 물건의 출납이나 돈의 수지 계산을 적어두는 장부. 자, 사람에게 권리. 자, 우리 요 표시 부였어. 부. 네모 아직 안 나왔죠? 자, 사람에게 권리, 명예, 임무 따위를 지니도록 주거나 사물이나 일의 가치, 의 따위를 붙여준다. 부여한다. 자, 그 다음, 자, 얘는 연애, 여가, 일이 없어, 남는 시간. 자,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가치가 있다라고 할 때 가치. 자, 그러면 일단 얘는 부자고, 네모는 여자고, 우리 별표는 성이네, 부여성력. 이번에는, 자, 우리 볼까요? 체득하는 건 내가 몸소 알게 되는 거야. 몸으로 경험해서. 제정된 건 뭔가 제도가 만들어지는 것. 방대하다, 양이 많다. 교류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통하는 것. 자, 그럼 유라시아 대륙은 끝이 없을 만큼 엄청나네. 그러면 방대했다. 두 단체는 활발하게 학술적 성과를 주고받으니까 교류했다.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낫다는 걸 경험으로 내가 몸소 알았으니까 체득했다. 노벨 평화상은 세계 평화에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시상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제정됐다. 자, 그래서 우리 논할론, 논증, 논거와 같은 단어들 봤고요. 자, 다스릴 리. 그래서 살이, 일의 이치. 이상, 바로 가장 완벽하다, 리에다가 상,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뭐 봤어요? 우리 4단어는 논리적으로 읽기와 주장하는 글쓰기였습니다. 자, 논리적으로 읽기. 글에 사용된 다양한 논증 방법을 파악해 봤고요. 자, 논증 방법의 종류 되게 중요해요. 연역과 귀납이 있습니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반적인 원리나 법칙을 전제로 해서, 자, 일반적 원리나 법칙이 전제고요. 특수한 사실을 결론으로 이끌어냅니다. 자, 그래서 3단 논법이 대표적이에요. 어떤 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라는 게 대표적인 3단 논법이고요. 귀납은 충분한 양의 특수 사례. 이번엔 근거가 특수해서, 그래서 결론이 일반으로 갑니다. 자, 그래서 뭐도 들어간다? 유추나 일반화도 귀납에 들어갑니다. 자, 논증 방법은 주장하는 글과 같이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글에 사용되고요. 논증 방법을 파악하면서 주장하는 글을 읽으면 뭐가 좋아? 글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장하는 글을 써볼까? 자, 주장하는 내용에 맞게 타당한 근거를 들어 글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자, 먼저 주제를 정하고 예상 독자를 설정하는 계획하기.
자, 그리고 자료를 바탕으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생성하기. 자, 주장하는 글의 구성 단계에 맞게 개요를 작성하는 내용 조직하기. 자, 주장과 근거를 제시해서 글을 쓰는 초고 쓰기. 초고를 다 쓰고 나면 평가하고 고쳐 쓴다. 자, 그리고 우리는 통일시대 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게 이번 단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단원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 4단원 제일 끝까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고 많으셨어요.